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91년생 남자입니다. 제 친구 12명 중에 결혼한 놈 2명이고, 나머지 10명 중 안 한다는 놈 5명,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 3명, 무조건 할 거다 2놈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91년생이면 33살이네요. 곧 있으면 34살. 12명 중에 2명 결혼했다. 근데 저 2명도 끝까지 갈지, 아니 중간에 깨질지 알 수 없죠. 요즘 이혼율이 말도 안 높아져가지고 제가 통계 자료 하나 본 게 있는데 2023년 8월달 이제 결혼 동향이라고 해서 봤는데 혼인 건수가 14,600인가 되고 이혼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14,600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줄었어. 줄었는데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는 8,000건입니다. 반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그 혼인 건수도 국제결혼 포함해서 그 정도 나왔겠죠. 그럼 한국 남녀끼리 결혼하는 건수는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무조건 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봐야죠. 무조건 할 건지 아니면 안 하게 될 건지. 왜냐하면 지금 뭐 저신남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저신남 된 게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이제 애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바에는 안 하겠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여자분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보통 남자가 30대면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죠.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남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자분들도 이제 능력이 없으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자분들도 결혼 못 하는 사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 못 하고도 살 수 있는 나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혼 안 하고 살았을 시에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 준비.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었건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지니까 뭐 결혼 못해도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당장 돌볼 때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 좀 함부로 써 돈을. 근데 여자분들 보면 결혼 시장에도 돈이 많이 없고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별로 없어요. 뭐 어쩌겠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남자 중에 국제결혼 시도하는 사람도 많겠죠. 한국 쪽은 답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분위기냐면 요즘에 남자들도 결혼 시장에서 결혼을 많이 깬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었죠. 이제 집안까지 다 봐가지고 이제 여자 쪽에서 모은 돈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그쪽 부모님 직업도 안 좋고 하잖아요. 깨버립니다. 그냥 그 즉시 깨버려요. 고민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밸런스가 좀 일방적이면 결혼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무 많이 쏠려버리면 안 해. 그래서 연애 잘하고 있다가 결혼 단계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잘못됐죠. 밸런스가 안 맞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 그만큼 여자가 결혼이 쉬웠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쉬웠어요. 우리나라만큼 결혼이 쉬운 나라가 없어요, 여자가. 여자한테 결혼은 좀 나쁘게 말할 거야. 날먹이었어, 날먹. 근데 이제 그 날먹 같은 거 안 해준다고. 날먹을 해버리니까 누구 좋은 걸 만들어줍니까? 여자 좋은 걸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뭐 제대로 결혼 생활 합니까? 좀 모자란 사람도 많이 있죠. 주부로서 모자르고 아내로서 모자란 사람. 그런 모습 많이 보이니까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못 믿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일 열심히 한 사람 많이 못 믿는 거야.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만약에 결혼 시장에서 가져온 게 얼마 없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을 대충 산 거야. 자기 인생을 대충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좋은 아내가 될 리가 없어요. 돈 관리 잘할 리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딱 보이는 순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 가진 게 없으면, 능력이 안 되면 결혼 못 해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잠깐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이러면 얼마 안 된 거?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취직하고 나서 결혼생활 잘했어 봐. 돈 관리 잘하고 내조 잘하고 집안 살림 아끼고 했어 봐. 그럼 취직을 해도 살았겠지.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초반에 거르는 거야. 안 봐도 비디오다. 아니 나이 찼으면 사회생활 됐을 텐데 왜 돈이 없어? 아, 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썼구나. 자기 돈도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집안 살림을 관리를 해? 그리고 저쪽 집 보니까 부모님도 멀쩡하지 않네. 그럼 나한테 빨대 꽂겠다는 얘기잖아.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배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접근하는 거네. 그럼 내가 만약에 능력도 없어지면, 돈 많이 못 벌면 갈아타겠다는 의도네. 누구 맘대로 깨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직결혼은 없을 거예요. 희망 가지지 마시고. 근데 아직도 취직결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시집나서 국제결혼 하는 경우 많은데, 한국 여자들은 국제결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런 거죠? 말이 안 통해서, 아니면 호구를 찾기 위해서? 어렵다 어려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그리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국제결혼 얘기할 때 보통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를 얘기하지,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케이스를 얘기는 안 해요.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적어요. 보통 이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뭐 어떤 그 나라 규모나 소득이 적은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쪽 나라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적어요. 대체로 우리나라 이제 국제결혼 이제 희망하고 성사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월등하게 낮은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 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남자는 굉장히 선진국이야.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케이스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남자의 결혼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 여자들은 알잖아요. 자기보다 잘나고 돈 많은 사람 원하는 거.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국가의 남자는 뭐냐 하면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이쪽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쪽 나라의 남자들은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먹여 살릴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여자가 빨대 꽂겠다 하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 남자처럼 스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양 여자를 만만하게 봐요. 거기가 이제 백인 남자들이 많잖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동양 여자들을 좀 밥으로 봅니다. 밥.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백인 여자들이 좀 동양 남자를 좀 만만하게 보듯이. 원래 백인들이 약간 황인종을 좀 낮게 보죠. 인종차별도 하고. 아무래도 피지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외국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여자가 능력이 좋아야 돼요. 집안도 빵빵하고.
남자가 원하는 그 반반 결혼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채우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결혼하는 케이스는 그런 거예요. 잘 사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학 말고는 방법이 없어. 예. 유학 가가지고 거기 현재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만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케이스 있어요. 뭐냐면 주한미군 꼬셔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 있어. 근데 그것도 엄청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보면 이제 주한미군들이 주둔하는 데 있거든요. 평택하고 저 대구 대명동하고 군산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한국 여자 꼬셔가지고 국제결혼하는 케이스 있어요. 그것도 한국 여자고 외국 남자지.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가 이제 외국 남자를 만나려면 유학을 가야 돼. 한국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자가 유학을 가려면 집안이 빵빵해야 되죠. 뒷받침이 돼야겠지. 보통 여자분들이 외국 가면 알바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다 주는 돈으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사귄다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려면 여자가 직업이 있어야 돼. 알바 같은 직업 말고요. 정말 괜찮은 직업. 나이 먹고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쪽 나라는 여자가 뭐 집안 살림한다? 전업주부 된다 마인드가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없어요. 여자가 결혼하고 전업주부 되겠다고 하면 그냥 깨져갑니다. 말 그대로 평등이에요. 평등.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국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직업이 빵빵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이 좋아야 돼. 그 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성립한다는 게 한국 남자가 결혼할 때보다 난이도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외국 남자만은 능력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돼. 반대로 만약에 여자가 능력도 좋고 돈 많으면 한국 남자 결혼하기 더 쉽지 않나요?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 중에 집안 빵빵하고 능력 좋은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한국 땅에서 얼마 없잖아요. 절대 다수 여자들은 능력이 고만고만하고 집안도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또 외국 남자 만나면 영어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영어 스피킹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미디어에서 뭐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 그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보통 그 여자집 집안이 남자를 먹이 살립니다. 예, 남자를 먹이 살려요. 그리고 여자 집안이 잘 살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보세요. 그럼 일반적인 여자 쪽 집안하고 다르단 말이야. 저도 그런 케이스를 안 본 거 아니에요. 보면 여자 쪽 집안이 보면 굉장히 부모님도 능력이 좋고 넓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래서 집이 좋은 데 사니까 여학도 갔다 오고 거기서 만난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고. 근데 그 남자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거의 이제 여자 쪽 집안이 좀 빨리 꼬고 사는 거야. 그 일반적인 한국 이제 결혼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많이. 그런 여자 쪽 집안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파라디스는 얼마나 되겠냐고. 현실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국제결혼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아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말만 하겠다는 거지 시도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남자는 시도한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자분들 말만 뭐 외국 남자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 근처 가본 적도 없는 사람 천재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 남자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은 국제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뭐 외국 남자 만나면 되지 저런 말을 해도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